그러니까 은배모, 디애슬레틱에서 은배모 영입 기화에 대해서 다뤘어요. 메뉴가 5,500만 파운드로 처음에는 정말 낮은 금액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7천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으로 영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는 은배모 영입 추진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안부터 세 번째 제안까지 무려 44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팬들의 불안감은 커졌지만 클럽은 기다릴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은배모의 영입은 올드 트래포드 내부에서 아모림 감독의 첫 풀시즌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영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결국 은배모는 메뉴의 미국 투어 일정에 맞춰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모림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고 새로운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을 벌어준 것인데요. 아모림은 시즌 개막 주말 아스널의 올드 트래포드 원정을 앞두고 약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되었으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합계 35골을 넣은 두 공격수 은배모와 마테우스 쿠냐를 중심으로 전술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이 두 선수는 단일 스트라이커, 뒤에 있는 넘버 10번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배모는 오른쪽, 쿠냐는 왼쪽에 위치돼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맡겠죠. 결국 쿠냐의 조기 영입이 은배모 협상 지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요. 메뉴는 울버햄튼에게 쿠냐의 6,200만 파운드 바이아웃을 발동시키면서 브랜드포드는 은배모의 가격 책정을 위한 기준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포드는 은배모가 쿠냐보다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은배모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20골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전체 기간을 비교하면 기록은 비슷합니다. 은배모는 136경기에서 42골 30도움을 올렸고 쿠냐는 82경기에서 29골 13도움을 기록했죠. 두 선수 모두 약 1.9경기당 한 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뉴는 이적 시장 개장일인 6월 1일 쿠냐 영입을 가장 먼저 확정지었죠. 이는 그들이 리암 델랍의 이적 협상을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요. 델랍의 입스위치 계약에 있는 3천만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경쟁 입찰을 피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델랍은 첼시의 행을 선택했고 메뉴는 5월 29일 그 결정을 통보받았죠. 이로 인해 은배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델랍이 첼시로 이적하는 걸 보자마자 메뉴는 즉시 은배모로 시선을 선회했는데요. 이미 거래 구조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쳤고 선수 본인이 뉴캐슬, 토트넘, 아스널 등 다른 구단보다 메뉴행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따르면 몇몇 구단의 은배모의 연봉 요구 조건이 전달됐고 이를 맞출 준비가 된 팀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메뉴의 매력이 더 컸는데요. 세계적인 팬 기본 구조에 인해서 높은 프로필과 빅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기회였죠. 은배모의 메뉴에서의 연봉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단의 급여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델랍이 메뉴 제안을 거절한 것을 통보받은 지 6일 후에 메뉴는 은배모에게 첫 번째 딜을 넣었습니다. 4,500만 파운드 플러스 1,000만 파운드 추가 보너스 포함된 조건이었죠. 첫 번째 비드가 너무 낮은 금액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비드부터 협상은 겨져지기 시작했어요. 브랜드포드는 중개인을 통해서 메뉴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격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뉴의 첫 제안이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쳤고 브랜드포드가 책정한 가치와도 거리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브랜드포드의 전 감독 토마스 프랭크가 지휘하는 토트넘이 7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입찰을 부인하긴 했지만 브랜드포드는 그 수치가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주장했고 메뉴는 어쩔 수 없이 제안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었죠. 메뉴의 두 번째 제안은 전체 패키지로 쿠냐의 이적료와 동일한 5,500만 파운드에 750만 파운드 추가 보너스를 포함한 조건이었습니다. 첫 제안이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메뉴는 사전 대화를 거친 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이 자신감은 메뉴와 캐링턴 내부에서 6월 말쯤 은배모의 합류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브랜드포드는 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브랜드포드가 협상 조건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메뉴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인지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거래에 연관된 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줄다리기는 일단 계속됐고요. 일부 관계자들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랜드포드는 뉴캐슬처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단으로의 이적을 은베모가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토트넘도 이 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은베모는 메뉴행을 선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포드가 경쟁 구단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선수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랑 뉴캐슬이 계속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데 굳이 선수가 메뉴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낮은 이적료를 제시하는 메뉴를 승낙할 이유는 브랜드포드 입장에선 전혀 없었죠. 그래서 메뉴가 일단 첫 번째 이적 제안에서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구단주 매튜 베넘에게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해요. 이후 협상 과정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따르면 브랜드포드는 은베모가 메뉴에서 낮은 연봉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더 높은 이적료를 맞추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결국 이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는 뛰어난 선수 거래를 통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지를 다진 브랜드포드가 원하는 가격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거래가 타결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금액 조정 끝에 메뉴가 문서로 받은 최종 요구액은 7천만 파운드 플러스 700만 추가 보너스였습니다. 지난 여름 브랜드포드는 이반 토니를 매각했고 같은 이적 시장에 은베모까지 보내는 일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들은 은베모를 1년 이상 붙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생산적인 시즌을 보낸다면 은베모의 가치는 8천만 파운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는 볼 의향도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클럽 간 협상은 주로 브랜드포드의 디렉터 필 자일스, 메뉴 협상 책임자 매트 하그리브스, 그리고 풋볼 디렉터 제이슨 윌콕스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윌콕스는 아들 맥스가 이번 여름까지 브랜드포드 B팀에서 뛰었던 인연으로 자일스와 친분이 있었는데요. 베넘 구단주는 옥스퍼드대 물리학을 전공한 후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베팅 사업으로 재산을 일궜으며 같은 분석 기법으로 브랜드포드를 3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안정적인 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가 카메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으며 은베모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에서는 레크플리경 이 협상 기준을 설정했고 그의 목표는 임원들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영입 경쟁의 차원을 넘어 소수 지분을 보유한 INEOS의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재정적 책임을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했죠. 왜냐면 이건 일단 메뉴가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더 이상 멍청한 딜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확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사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조엘 글레이저와 아브람 글레이저 역시 지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쿠냐 영입에 이어 시즌 개막 시점에 26세가 될 은베모를 위해 또 한 번 거액을 투자한 점이 고려 대상이었죠. 두 선수 모두 메뉴 역대 이적료 탑 10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메뉴가 직면한 문제는 브랜드포드가 은베모에 대한 메뉴의 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리암 델람 영입 실패 이후에는 더 그랬는데요. 레클리프, 후뱅 아모림, CEO 오마르 베라다, 그리고 제이슨 윌콕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만 영입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은베모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살라, 이삭, 홀란드 뿐이었죠. 이렇게 영입 정책이 바뀐 이유는 일단 뭐 산초도 그렇고 안토니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큰 이적료로 다른 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모두 실패를 맛봄으로써 이제는 영입 정책을 일단 리그 내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영입 시도하자라고 정책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최근 새 시즌으로 범위를 넓혀서 봐도 은베모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찾기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 앞서 언급해드린 새 선수뿐만 아니라 딱 와킨스만 추가될 뿐 이 기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들 가운데 은베모는 7위에 자리한다고 해요. 살라, 이삭, 홀란, 우드, 은베모가 있죠. 그래서 메뉴가 협상에서 가진 유일한 기준은 은베모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브랜드포드는 계약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할 옵션을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이번 여름이 최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면 1년밖에 남은 게 아니라 어쨌든 메뉴는 2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것이겠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아무리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1년밖에 계약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7천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고 브랜드포드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과거 다비드 라야와 이반 토니의 계약이 마지막 12개월에 접어들도록 허용하면서 이적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전례가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은베모
은베모는 23-24 시즌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이적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죠. 드레싱룸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시즌 종료 시점에 이미 그의 이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맨유는 브랜드포드의 선수 매매 모델상 결국 은베모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전략 자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제안 이후에 은베모는 브랜트포드와 토트넘에 자신이 오직 맨유로만 이적하길 원한다 라고 전했죠. 브랜트포드는 자신들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 자일스는 공개적으로 거래가 클럽에 적합하지 않다면 은베모는 남을 것이다 라며 최고의 선수를 지키는 건 나쁠 게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에 맨유는 한 발 물러섰어요. 협상에서 때로는 침묵이 상대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3주 동안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고 이는 맨유 팬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모림 역시 약간의 초조함을 드러내는데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맨유가 은베모를 일찍 영입하지 않아서 급여를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해요. 맨유는 다른 후보, 특히 여러 스트라이커들과 접촉을 했지만 레버리지를 위해 대체 선수를 강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은베모에 집중했습니다. 브랜드포드는 맨유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7월 7일 맨유의 프리시즌 복귀 첫날이라는 상징적 마감일은 그냥 일단 지나갔습니다. 대신에 움직임을 촉발한 것은 일주일 뒤 브랜드포드의 훈련 재개였는데요. 은베모는 7월 14일 훈련장에 복귀해 일단 프로답게 행동하긴 했지만 브랜드포드 관계자들에게 맨유 이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은베모는 야외 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체육관에서만 훈련했으며 이후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는 은베모가 맨유에서 먼저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브랜드포드가 입스위치의 오마리 허친스 영입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것, 그들은 지난주 왼발잡이이자 은베모처럼 오른쪽에서 뛰는 윙어에게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이 이적 사가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시사했죠. 일단 브랜드포드도 어느 정도 대체 자원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이미 떠난 선수를 붙잡으려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맨유의 미국 투어가 다가오자 양측 임원들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다시 대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번 돌파구가 마련된 장소는 다소 이례적이었는데요. 교착 상태가 아이슬란드에서 풀린 거예요. 짐 레클리프 경, 이 사람은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서 세계 곳곳을 자주 오가며 지난주에도 아이슬란드 북동부의 에일 스타디르에 머물 계획이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환경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하고 공동 구단주와 함께 며칠간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단의 현 상황을 위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마르 베라다 CEO와 제이슨 윌콕스는 지난 수요일에 아이슬란드로 이 레크플리 경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일단 여기서 회의를 자기들끼리 열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핵심 주제는 은베모였고, 레클리프 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접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맨유의 세 번째 제안을 승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적료는 6,500만 파운드 플러스 500만 파운드 보너스에 더해 7천만 파운드에 이뤘는데요. 토트넘도 제시를 했다는 7천만 파운드와 동일한 이적료지만 브랜드포드가 요구하고 있었던 7,700만 파운드 이적료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이 제안이 대체로 합의에 충분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목요일 밤까지 남은 과제는 보너스 구조를 확정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브랜드포드는 맨유에서 추가 100만 파운드를 더 이끌어냈고 맨유는 확정 금액에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브랜드포드는 지난해 8월 이반 토니가 사우디 알 아흘리로 약 3,300만 파운드에 이적하며 세운 이전 구단 최고 이적료를 2배로 경신하는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맨유 내부에서는 브랜드포드가 협상 초기에는 6,500만 플러스 600만 파운드 조건을 절대적으로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팀과 개인의 성과를 혼합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베모는 맨유행을 허가를 받았고 토요일 정오 직전 올드 트래포드의 인터내셔널 스위트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같은 시간 브랜드포드 선수단은 포르투갈 프리시즌 캠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은베모는 캐링턴의 모습을 드러냈고 주말 동안 메디컬 테스트 그리고 미디어 일정, 계약서 서명을 마쳤고요. 2019년부터는 잉글랜드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에서 새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클럽 직원들은 화요일 시카고행 팀 비행에 그가 합류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했다고 합니다. 은베모의 에이전트 제리미 라말링감은 선수
측 업무를 담당했고요. 메뉴 내부 관계자 일부는 클럽이 은배모의 가치 상한선, 어쩌면 그 이상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모림이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상황과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하는 게 리그에서만 20골을 넣어주는 윙어 자원, 거기다가 이제 전성기를 막 맞이한, 저는 이 이적료가 약간은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말한 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서 마두에케, 엘랑가, 뭐 주앙 페드로는 좀 빼더라도 기튼스, 쿠두스, 깁스 화이트, 이 선수들이 모두 은배모만큼 실적을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붙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최소 5천만 파운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6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불하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받은 이 7천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간 메뉴가 시도했던 것처럼 유럽에서 잠재력이 높은 선수를 데려와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길 기다리는 대신에 이번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입증된 선수들에게 프리미엄 금액을 지불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쿠냐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겠죠. 은배모가 과연 거액의 이적료로 온 부담감을 이겨내고 메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능력을 이 큰 무대에서 다시 증명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저는 충분히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은배모 이적사가 뭐 다른 오시멘, 뭐 요케레스 셰슈코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이 은배모 이적 사가도 정말 이적 시장이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디애슬레틱의 칼럼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